자, 이 영양제랑 이 영양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영양제는 오래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면은 간이 망가진다. 이러한 다빈도 질문들, 의문점들 이 영상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요즘에는 제가 인스타그램과 틱톡 그리고 유튜브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다빈도 질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양제의 최적의 섭취 시점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영양제 오마, BDUC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식후, 아침 저녁 상관없고요. 마그네슘은 식후, 취침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무 때나 식후에 드시면 되는데 잠이 오면 저녁 식후. 비타민 B군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 점심 식후 둘 중에 하나. 비타민 D는 저녁 식후를 피한 아침 또는 점심 식후. 유산균은 식전 식후 대부분 문제 없는데 찜찜하시면은 공복 아무 때나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공복에 드시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저는 위장장애 고려해서 식후를 추천드립니다. 시점 안 중요해요. 섭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안 좋은 것들,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요, 대부분 영양제 단위에서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는 하루 섭취량보다 훨씬 넘어갈 때 문제가 발생돼요. 중복되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흡수를 서로 방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과 칼슘 같이 먹거나 종합 비타민에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칼슘을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었을 때 좀 낫다, 이런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혈행 개선 쪽에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같은 효능군을 여러 개 겹쳤을 때는 섭취할 때 주의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피크노제놀, 은행이 추출물, 마그네슘, 홍삼 이런 것들. 그걸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겹쳐서 먹게 되면은 혈행 개선이 효과가 강해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혈전이 더 억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불상사는 저혈압, 그리고 멍이 들거나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베르베린과 같은 혈당을 낮추는 영양제에다가 크롬, 가나바입, 여주 추출물 여러 개를 막 넣어서 먹었을 때 저혈당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중복되는 것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같이 섭취했을 때 독이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베르베린 같은 거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 잠깐 쉬었다 가는 영양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휴지기가 필요하다라고 정해진 영양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가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루테인을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철분을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쉬어가야 되고, 이 베르베린도 오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 사실이 아니고요. 적정 용량을 섭취했을 때는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 휴지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섭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끊어야겠지만 효능이 있다면 꾸준하게 섭취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휴지기를 가져야 되냐면은 메가도즈 할 때, 비타민 C는 문제가 없는데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성분을 메가도즈 할 때는 여드름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3개월이나 또 1-2개월 먹고 쉬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개선시켜주는 경우나 피부 개선, 항암 작용을 위해서 고용량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니코티나마이드가 아니라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은 간독성의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휴지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비타민 D와 같은 경우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량을 확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0단위, 20,000단위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면 잠깐 쉬어줘야 돼요. 적정 용량 4,000단위 이하는 쉬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철분과 같은 경우도 고용량 섭취할 때는 좀 쉬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40ml 이상을 오랫동안 먹는다. 그리고 아연과 같은 경우도 40ml 이상을 오랫동안 남성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이런 경우에도 구리결핍이 생길 수 있으니까 끊었다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것들도 다른 거는 생약 같은 거 있잖아요. 세인트 존스 워스 같은 경우 생리전 증후군이나 갱년기, 기분의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직구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간효소를 촉진하고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로 드실 때는 장기간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만 섭취하고 끊어주는 걸 추천드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저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동종요법에 활용되는 허브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브들 또한 먹다가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에 영향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당
단기간 목적의 보충제들도 먹다가 끊어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뭐 강한 다이어트 보충제 그런 것도 일정 시간만 섭취하고 끊어야지 간에 분명히 부담이 되는 조합들이거든요. 그리고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뭐 알로에나 식이섬유 강한 것들 이런 것들도 특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끊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질문, 영양제 오래 섭취했을 때 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간에 영양을 줄 정도로 제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오랫동안 섭취하는 거는 끊어주는 이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는 영양제, 일반적인 영양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 용량과 중복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꾸준하게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간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간의 수치가 높아가지고 또는 음주를 자주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영양제는 꾸준하게 섭취를 적정하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수가 많아지거나 용량이 높아지면은 간에 예기치 못할 영양이 개인 편차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쓰고 섭취하긴 해야 되죠. 뭐 승마 추출물이나 녹차 추출물 고용량, 그 다음에 비타민 B3 나이아신, 비타민 A 고용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일부 간에 영양 주는 간독성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섭취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음주를 지금 자주 하는데요.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음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드시던 영양제는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내가 매일 술을 마시고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그런 상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겠죠. 일반적으로 뭐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간에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주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다 그러신 분들은 음주하고 나서 영양제를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천연 영양제, 자연 유래의 영양제가 좋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근데 천연 유래의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를 필요가 없죠. 가격 비싸고 함량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천연 유래 보충제는 굳이 선호하지 마시고 최근에 그 MSM, 황인대, 뭐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뭐 식이유황 그게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천연으로 그렇게 추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천연 유래에 뭐뭐뭐 하면은 자연 유래 이런 것들은 광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용량에 같은 가격에 유기농 이런 것들은 좋죠. 아주 좋은데 천연이라고 해서 가격을 몇 배 더 주고 드시고 함량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 보충제 영역에서는요. 자, 일곱 번째, 마그네슘을 섭취 중인데 마그네슘을 먹다 보니까 자꾸 설사가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또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그네슘 그 자체가 물을 좀 끌어와서 변을 묽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성분마다 좀 있는데 마그네슘이 장이 예민하시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게 더 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물을 더 많이 끌어오는 산화 마그네슘을 드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나눠서 식사 직후에 드시는 방법이 있고 성분을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설사가 계속 반복되면 참고 드시면 안 되고 끊으셔야 돼요. 자, 여덟 번째, 커피 먹고 영양제 바로 먹어도 되나요? 녹차 마시고 바로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커피나 녹차에 있는 타닌 때문에 흡수를 방해받을 수 있어서 그런데 사실 소량의 커피와 함께 확 넘기는 정도 이 정도는 뭐 문제가 될까 싶지만 커피 한 컵을 다 마시는 도중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딱 가져와가지고 영양제를 팍 먹고 그 사이에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한 컵을. 그러면 이 자체가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와 영양제는 최소 1시간, 보통 2시간 정도 텀을 두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번거로우면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탈모에 좋은 영양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요. 탈모에 좋은 영양제 이렇게 질문이 오면은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남성분이실까 여성분이실까 또는 갱년기일까 아닐까 이런 걸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이시면은 일단은 정말로 어렵게도 답이 크게 없습니다. 호르몬성이기 때문에 다발성 이게 또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니까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기를 보강해주는 조합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남성 탈모는 DHT와 같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아마시유 같은 성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는 거를 권장드리죠. 보조로. 그러면은 남성 탈모가 개선된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정도지만 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성형 탈모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양 성분의 불균형이나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모발의 영양소가 되는 맥주 효모나 단백질 보충제, 철분을 함께 섭취하고 이와 더불어서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이소플라본이나 아마시유
비타민주 같은 그러한 성분들을 함께 섭취하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 판토가 같은 독일의 모발 영양 성분, 약용 효모 이러한 것들 드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번째로는 오메가3를 먹게 되면은 통풍이 생기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신데요. 오메가3가 대부분 물고기, 피쉬에서 추출된 거기 때문에 피쉬 물고기의 등푸른 생선, 등푸른 거는 퓨린이 많은데 이거는 통풍의 원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메가3는 말 그대로 기름 성분입니다. 퓨린이나 이러한 통풍을 유발하는 건 아미노산이거든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통풍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약들약. 11번째로는 눈 영양제로 루테인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루테인은 일반적으로 황반 색소 밀도 감소를 개선시켜주는,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눈의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도 활용되지만 많은 루테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루테인이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눈의 피로 개선이나 뇌나 혈관에 좋고 아이의 ADHD까지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루테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에 활용하는 게 루테인 정도로 봐주시고, 그와 별개로 눈의 피로나 건조증 그리고 눈에 기본적으로 챙기는 성분은 바로 오메가3, 아스타잔틴, 빌베리 추출물 이런 걸 챙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2번째로 밀크시슬. 간에 정말 좋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밀크시슬 효능이 무엇인가요? 밀크시슬 그 자체는 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요즘 글루타치온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간에 좋은 글루타치온 먹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 영양제의 근본은 밀크시슬이 맞습니다. 밀크시슬은 의약품으로 활용될 정도로 간 기능 개선에 많이 검증이 된 항산화 성분인 실리마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실리마린 성분 자체가 간의 해독과 간의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이는 작용과 더불어서 이담 작용을 촉진시켜가지고 간 건강에 검증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간 영양제 1순위는 바로 밀크시슬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밀크시슬을 좀 효율적으로 섭취할 거면은 흡수율을 높인 성분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시실린, 실리포스라는 성분이 있었죠. 13번째로 유산균은 식전 식후, 낮밤 언제 먹는 게 최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은 유산균은 식전 식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의미가 없고, 저가형 유산균은 유산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거는 공복에 아무 때나 드시는 거, 자기 직전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꾸준하게 드시는 게 포인트. 14번째로 유산균 먹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작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설사 같은 게 반복되는데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산균 부작용, 기본적으로 위장관 트러블,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같은 게 상당히 흔한 편이고요. 그리고 가스차고 팽만감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불편한 거는 바로 알러지 같은 게 생기는 것이죠.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명현 반응인가?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끊으셔야 됩니다. 자, 16번째로 영양제 한 번에 아침에 다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 의외로 많으세요. 식후에 오메가3 한 번에 3알 먹고 있어요. 식후에 여러 가지 한 5가지를 한 번에 다 먹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섭취해도 위장이 버텨주면 가능은 한데요. 번거로워서 못 드시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흡수율 측면과 그리고 위장에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는 나눠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성인용 오메가3가 있는데 아이에게 먹여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1000ml짜리 하나 용량, 이것도 유치원생부터 섭취가 가능한데요. 깨물어 먹거나 아니면은 바늘 같은 걸로 깨끗한 걸로 찔러서 또는 가위로 잘라서 액만 짜먹여도 괜찮습니다. 여기 오메가3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용량이 훨씬 많은데 캡슐 용기가 큰 거죠. 캡슐이 큰 것뿐이기 때문에 내용물만 짜먹어도 돼요. 그리고 어린이 영양제와 성인 영양제의 차이는 함량 차이도 있지만, 아이들 거는 먹기 편한 감미료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 성인 거는 덜 들어간 거, 그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용량만 맞다면은, 그리고 성인 거를 삼킬 수만 있다면은 초등학생이 성인 거를 섭취해도 되는 것이죠.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는 가루로 먹는, 아이들 거 맛있게 먹는, 깨물어 먹는 이런 것보다는 캡슐을 열어가지고 그냥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감미료 같은 거 안 먹고 색소 같은 거 안 먹고 유산균 그 자체만 입에 넣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저는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고 있는데, 비타민 여기에 C도 들어가 있고 비타민 D도 들어가 있고 칼슘 마그네슘 들어가 있고 비타민 B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이. 그런데 이 종합 비타민의 단점이 함량이 낮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흡수 경쟁을 합니다. 흡수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은 보통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고 여기서 부족할 수 있는 성분들은 따로 챙겨줘야 돼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은 따로 챙기는 게 좋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칼슘, 마그네슘 함량 보시면 많이 부족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보강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 비타민 C도 보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이나 항염증 성분들 그리고 혈행 개선해주는 혈압 낮춰주는 이러한 뭐 마늘 추출물 이런 것들, 소화 효소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에 너무 번거로워서 먹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종합 비타민 하나라도 챙겨 먹는 게 낫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메가3랑 유산균 정도는 같이 챙겨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빈도 질문 중에 하나가 부영제가 많이 들어간 이산화기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런 거 좀 찜찜하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부영제로 마케팅하는 어떤 글들을 보셨을 건데요. 그런 걸 믿고 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영제로 인해서 문제될 경우는 보지 못했고 부영제 자체가 안전 스펙트럼 범위가 되게 넓어요. 1000까지 먹을 수 있는데 1도 안 쓰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설탕보다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혹 가다가 막 부영제 먹으면 큰일 난다, 우리 아이들 부영제 먹이지 마라 이런 글들 보시면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공포 바이럴 마케팅 하는 거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메가3 먹으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자궁근종이나 자궁 내막염이 심해진대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이 질문 나올 때마다 좀 되게 황당한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제가 아니 오메가3랑 호르몬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 DHA랑 여성 호르몬 전구체인 DHEA랑 착각을 한 거다. 이거는 병원에서.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DHA는 우리나라 판매 불법이고요. 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DHA를 먹게 되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궁근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오메가3 DHA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염증 완화 등등으로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오메가3 드셔야 돼요.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장수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그 NMN이라는 비타민이 있죠. 이게 암을 유발한다, 먹으면 큰일 났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신데 이 질문 저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갈립니다. 뇌피셜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NMN에 의해서 세포가 재생되고 DNA가 수복되는 작용이 암세포도 똑같이 해서 암세포가 보호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일부 쥐실험에서는 피부암을 촉진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반대되는 자료도 많습니다. 쥐에게 폐암 세포를 이식해가지고 폐암에 NMN을 활용해 보니까 오히려 억제됐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NMN을 먹게 되면은 NK 세포나 대식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암 세포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따라서 명확하게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거가 미흡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카더라에 가깝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다빈도 질문 정리해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은 친환약사나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